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의 3나노가 큰 변화를 맞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리포트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의 핵심은 인텔이 내년에 내놓는 차세대 CPU인 미티어 레이크의 양산이 밀리고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던 일부 다이가 TSMC의 3나노를 활용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TSMC가 3나노 노드의 주문 축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더 나간 외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WCCF 텍 등 미 전문 IT 매체에서는 당초 미티어 레이크에서 활용될 것으로 여겨졌던 TSMC 3나노가 결국 내후년인 2024년에 나올 예정인 에로 레이크로 밀린다는 얘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그 CPU 로드맵을 보면 내년 2분기에 4나노 CPU인 미티어 레이크가 나오고 2024년 하반기께 에로 레이크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로 구분 지으면 미티어 레이크가 14세대, 에로 레이크가 15세대입니다. 즉 당초 내년에 양산되는 인텔의 미티어 레이크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던 TSMC에서 제작된 3나노 칩이 내후년에 나올 예정인 에로 레이크에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티어 레이크에는 일부 다이가 당초 TSMC의 5나노, 3나노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이제는 5나노와 4나노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루머 수준의 얘기입니다.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TSMC 내부 소식에 가장 밝은 대만 언론과 조사업체를 중심으로 TSMC의 3나노, 특히 인텔 물량과 관련한 3나노에 문제가 생기면서 현재 대대적인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중점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미티어 레이크가 큰 관심을 끈 것은 인텔이 이 칩의 하이브리드 파운드리 전략을 채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3나노의 이상 기류가 보도되기 전만 해도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인텔의 미티어 레이크 CPU는 컴퓨팅 타일은 인텔의 자체 팹인 인텔 4나노에서 자체 제작되고, 그래픽 엔진 부분 등은 TSMC의 3나노, 5나노 등에서 제작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파운드리와 공정에서 만들어진 칩을 조립해서 완성하는 게 미티어 레이크의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당장 미세 공정 노드를 완성하지 못한 인텔이 AMD, 애플 등 도전자를 물리치고 계속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적 성격이 강한 제작 방식이었고, 이제 파운드리도 재진출을 선언한 마당에 인텔이 응당 이런 길로 가야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흔들리면서 이제는 인텔 로드맵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다시 일고 있습니다. 또 TSMC와 인텔의 파트너십에도 금이 갈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인텔의 TSMC 3나노 활용이 결국 내년에 나올 미티어 레이크가 아니라 내후년에 나오게 되는 에로 레이크가 된다면 TSMC 3나노 로드맵 자체가 인텔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 밀리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인텔의 칩 물량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인텔이 TSMC 3나노를 활용하게 되면 내년인 2023년에는 인텔이 TSMC의 세 번째 큰 고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애플, 미디어텍, 인텔 순이 될지 아니면 애플, AMD, 인텔의 순이 될지는 몰라도 아무튼 인텔이 TSMC의 세 번째 메이저 고객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텔의 행보를 꼼꼼히 따져보면 인텔의 물량은 파운드리 입장에서 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대형 고객이지만 이런 파트너십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런데요. 인텔 갤시가는 이미 2024년 2나노를 양산하고 2025년에는 1.8나노 칩까지 만들어서 TSMC에 못 놓친 미세공정 리더십을 갖고 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로 레이크가 바로 2나노로 양산하는 2024년 나오는 차세대 CPU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로드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면 TSMC 입장에서는 인텔의 3나노 칩을 기껏해야 한 2년 정도 제조하는 선에서 끝납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TSMC 입장에서는 인텔의 단기적인 칩 수요 증가가 다른 팹리스의 삼성 파운드리 전환 등을 초래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여파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파운드리의 문제든 아니면 자체 설계의 문제든 현재 3나노 칩과 관련한 설계와 제조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올해인 2022년, 내년인 2023년은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변곡점을 맞는 해입니다. 삼성은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3나노에 적용하고 있고,
TSMC는 3나노까지 그대로 핀팩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이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대로, 팹리스는 팹리스대로 모두 악전고투하는 상황입니다. 인텔로서는 현재는 TSMC 등 외부 파운드리에 손을 빌리고는 있지만 결국 이 물량을 자신의 팹으로 가져오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그 IBM에까지 손을 내민 상태입니다. IBM은 최근 2나노 공정 개발도 마무리했음을 밝힌 적이 있죠. 사실 그 TSMC 입장에서는 좀 찝찝한 구석이 있는 인텔 물량이지만 인텔이 결국 미세 공정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인텔과 손을 잡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인텔은 그 ARM 계열의 CPU를 만드는 애플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같은 X86 계열의 AMD가 일반 CPU에 대해서 서버 CPU까지 거세게 도전하는 상황에서 외부 파운드리의 힘을 빌려서라도 칩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절실합니다. 심지어 자체적인 서비스 효율화와 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주문 제작형 프로세서를 만들려는 IT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인텔 CPU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로서는 외부 파운드리 주의를 맴돌 수밖에 없는 절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인텔이 TSMC에 얼마간 머물 것인가는 다른 TSMC 고객의 전략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TSMC와 인텔의 밀착이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